네, 안녕하세요.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제껏 제가 강의한 내용들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 참 좋은 구간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미약품 때문에도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갑자기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해줬는데, 정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대응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강의 1강에서 7강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 주제 같은 경우는요. 8강입니다. 벌써 8강이에요. 네, 차트 재해석의 기초부터 이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전 적용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7강, 8강, 그리고 6강, 5강 이렇게 이전의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캔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쵸? 캔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름을 다 외우란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 첫 번째가 캔들 이름을 외운다라는 거. 그쵸? 캔들 이름 외우는 것만큼 시간 낭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캔들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색깔은 알아야겠죠. 그쵸? 색깔, 빨간색이면 당연히 거래가, 매수세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봉이 내려간다, 이거는 매도세가 증가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막대기가 캔들처럼 똑같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매도 거래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매수 거래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는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잠깐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보통은 색깔만 봐요. 그렇죠? 혹은 거래가 강한 거래, 대량 거래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매수 거래가 대량 거래가 떴을 때 그때는 강하게 전일보다는 강한 매수 거래가 뜹니다. 길게 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음봉 발생입니다. 음봉 발생. 음봉 발생이 되면은 거래가 또 길게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음봉을 이렇게 길게 장대봉을 만들어 놨으면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장대봉이 떴습니다. 그 전날에 양봉이 떴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음봉, 장대 음봉으로 주가를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장대 양봉이 떴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매수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장대 음봉이 떴을 때는 거래가 죽어 있다?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량 거래가 뜬다라고 하면 던져버린다. 그게 보통의 습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며칠 정도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등을 해버리는 게 이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떴을 때 장대 거래량 오케이 이거 확인됐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정말 뻔해요. 정말 재밌는 캔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거 잘 안 봐도 된다고 했어요. 왜? 이름 외우느라고 시간 다 가요. 이름 외우느라고 1년, 2년 다 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식 20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주식 30년 했어요. 당연히 1년 하신 분들보다는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들하고의 실력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매를 오랜 시간 해왔던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차트 이거 캔들 이름은 외울 필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매 횟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제 얘기도 이제 사담을 같이 좀 하다 보니까 매매 횟수가 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눌림목 발생 그러면 매수, 돌파 매수 오케이 이것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얘네가 등락이 있는 거 이런 거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매매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요. 제 원칙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찾지 제 원칙에 맞지 않은 종목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혹은 정말 좋은 종목들은요.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흐름들은 알아야 되고 그쵸? 전체적인 흐름들은 알아야 되지만 하나하나의 캔들들을 이해를 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쵸? 보시면은 음봉 작아요. 그 다음날 음봉보다는 커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 장악형. 얘 상승 전환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음봉 발생돼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양봉 뜬다. 얘는 그 다음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대봉 이틀 내지 3일 연속적으로 양봉 마감이 되면은 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맞아 그거 맞아 이러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도 계좌가 계속 불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들어도 노트에 필기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래 방송 들으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들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계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흑운형 같은 경우도 양봉 그리고 음봉 이렇게 보면은 흑운형 몰라요. 일단은 음봉이 발생돼요. 그리고 양봉 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상승 전환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뭐 흑운형 해가지고 음봉 작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 떠요. 그럼 얘는 상승 전환형, 상승 장악형이에요. 근데 얘는 장대봉이에요. 음봉 장대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대 양봉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게 뭐였더라? 장대 음봉이 아니라 전일보다는 작은 음봉이에요. 그리고 음봉보다는 또 커요. 그럼 이게 상승 장악형이었나 아니면 흑운형이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일의 음봉 그리고 다음날 양봉 오케이 그러면은 시가 저가보다 위에 떴으면 얘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뭐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파동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매매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캔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요. 음봉 떴어요. 그리고 양봉 떴어요.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전문가님 음봉 뜨고 양봉 뜨고 음봉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요. 차트를 보면요. 이런 출렁출렁이 있잖아요. 그쵸? 출렁출렁이 있는데 이 전날에 음봉이 나오고 이 다음날에 양봉 나오면 이 음봉 더 싸게 살 수 있는 저럴 찬스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뭐 이 아시아경제TV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방송도 보고 증권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시청자분들. 근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혹은 2000포인트가 깨지면은 정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혹은 1900포인트가 깨지면 얘는 정말 박앤 세일 기간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왜 그럴까요? 빠지니까 싸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전일보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요. 보통은 한 10% 이렇게 많이 못 빠져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은. 보통은 빠져봤자 이제
2, 3% 정도 내외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장대봉, 그 전날에 장대봉이면은 한 절반 정도 잘라서 눌림목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6강, 7강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 샛별형. 이거 이름 하지 마요. 보실 필요 없고 얘네 봐봐요. 장대 음봉이죠? 그리고 양봉 나왔죠? 그리고 장대 양봉 나왔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장대 음봉 나왔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 아니죠? 샛별형 양봉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봉 나와도 괜찮아요. 왜? 저가에서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도 얘네 장대봉 나오면 무서워요. 장대봉. 근데 여기서 차트의 흐름들을 싹 살펴볼게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가격을 보면은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가격들이 나와요. 이제 시청자분들 더 유레카를 외칠게 골든레이디 전문가 방송 들으니까 캔들 외우지 말래요. 그리고 차트 흐름 읽으래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제 앞으로 10강부터 나머지 5강 정도가 남았어요. 굉장히 아쉬운데 나머지 5강은 가격 잡기 매매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거 절대 깨지지 않는 가격들,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 전에 캔들 이런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 매집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집을 이거는 매매 성향이 항상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단타 매매도 하지만 중장기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매매를 해요. 근데 또 어느 분들은 뭐 단타 매매를 하는데 이거 매집을 하면 안 되잖아. 그쵸? 단타 매매하는 방법들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절대 깨지지 않는 게 있어. 근데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보면은 눌림목이 나오는 이 구간. 그쵸? 근데 이 저점을 잘 안 깨요. 웬만하면 안 깨요. 왜? 길게 횡보를 하는 녀석들은요, 더 횡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횡보 박스를 좀 뚫어주는가 싶더니 다시 눌려요. 다시 눌려요. 계속 고점 구간에서 눌려요. 그러면 얘 전 저점 잘 안 깹니다. 얘 계속 가두리 박스를 치고 끝내요. 보통은 길게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하는 거는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횡보를 할 때 움직임이 없어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 업종들도 같이 3개월 정도 횡보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횡보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슈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핫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년까지는 대선주를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쵸? 대선주를 매매를 하실 건데 이거 플러스 전기차 플러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오늘같이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겁먹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지진 관련주죠. 그쵸? 이 종목들을 왜 봐야 될까요? 대선이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이슈를 많이 받겠죠? 그쵸? 그리고 전기차, 또 테슬라 한국의 입점, 그럼 테슬라 관련주와 그리고 자율 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진 관련주들, 우리 시청자분들 그 삼형엠텍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거래하셨잖아요. 최근에. 그쵸? 근데 내가 잡았더니 지진이 발생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나요.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지진 관련주들은요, 시청자분들 계속 가야 되잖아. 그럼 지진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서워 살아. 그쵸? 보통 주가라는 건 한 번 이슈를 받으면은 조금은 흥분을 했다가 주가 밀린 다음에 저가에 사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고, 그리고 매수를 잘 못하시겠으면은 음봉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 나왔어요. 그럼 음봉에 한번 사세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거 하나는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실 때 양봉이 이렇게 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진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진. 그러면은 뭐 내진 설계 수혜주, 그래서 건설주들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재난 안전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거는 SK컴즈라고 보지 마시고, 급등을 할 때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이슈를 받았어요. 거래량 떴죠. 그리고 이슈를 받았어요. 보통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테마를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얼마나 매매를 하라고 했죠? 이틀에서 3일, 최대 5일. 근데 최근에 그 테마주들이 5일 이상을 가던가요? 한 번은 조정을 받죠. 두 번은 조정을 받죠. 그쵸? 그래서 내가 당일에 매수를 못하겠으면 그 다음날 이틀까지는 매수하세요. 그리고 3일째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3일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또 매도를 못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5일 이상은 버티지 마세요. 차라리 만약에 내가 물려 있어요. 터시고 다시 한번 얘네 추가 조정 나올 때 더 싸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절대 이거를 테마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장기간 보유를 하지 마시라. 그 당시에 만약에 오늘 이슈가 터졌어요. 재료가 터졌어요. 그러면 오늘 매수하고 내일 모레까지 괜찮아요. 그 이상까지는 보유를 하지 마셔라. 다만 한 번 정도는 이슈가 터졌으니 눌림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장기간 동안 보유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원래가 주가라는 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쵸? 실망감에 실망 매물로 조정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이슈도 장기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바로 매수할 거야. 단타 매매를 할 건지 그거는 기간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이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이 반등을 해줬네. 그럼 따라가. 근데 최대 일주를 넘기지 않는 거. 이것만 하시면요. 이 캔들 이름 절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캔들 이름을 외워야 될 의미들이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차트를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바닥을 올려주는 W자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돌파되면 얘는 추격자리예요. 전 고점 돌파되는 자리. 여기에서도 추격자리, 전 고점 돌파되는 얘는 추격자리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총 정리를 하잖아요. 이거 SK 하이닉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전? 그때부터 이 종목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가서는 이번 연도 2016년도 2월 달에 이 종목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지금 4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죠. 뭐 기껏 올라가봤자 한 38,000원대까지 올라가겠지.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5,000원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42,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오늘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좋아요. 시장이. 그럴 때일수록 시장하고 반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빠질 때 더 힘을 받쳐주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핫한 가격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42,000원에서 저항을 받은 비밀도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나올 때도 그 눌림목이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신기하실 겁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장대봉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어디에서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라고 했죠? 여기에서 가격을 반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지점까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이제 주식을 뭐 1년, 2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공감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매일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나오고 기다리면은 좋은 종목이 보여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추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격을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갭 뜨면 매수하기. 삼성의 M&T 같은 경우도 갭 떠가지고 그거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갭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이전 강의에 다 있어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갭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눌림목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 자체가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다시 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금리 인상의 배경, 이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 은행주다, 증권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검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뭐 이동평균선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으로만 클릭. 이거는 키움증권 거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 0150번으로 조건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하고 전일 기간 순매수 상위 100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다.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세요. 아시겠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좋다. 괜히 어설프게 뭐 EPS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재무제표를 검색을 하면서 하시기보다는 가장 쉽게 초보자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종목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정말 실전에 돌입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주식시장의 가격 논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격 논리를 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스타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강의도 재밌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 골든레이디 전문가가 딱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